집안이 부유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처음에 뭐 집을 좀 모양을 만들고 잘 살았어요. 근데 들어와서 이렇게 되면 얘가 여기 이쪽인데 요거만 남았어요. 격공당하면 곤막까지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은 백이 엄청나게 망한 겁니다. 수순이 좀 복잡해서요. 이 과정만 일단 이해하시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를 붙이고 치중한수 변화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있는 것은 끊기고 젖혀 이어서 수상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흙이 이 수가 좋고요. 백도 치중해서 잡으러 가는 게 좋은 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하나 밀어서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흙이 이렇게 두면은 이돌하고 이돌은 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빅이 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밀 때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면 빅이니까요. 그래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잡으러 가면 한 수 빠르죠. 이렇게 됩니다. 수상전에 성공을 했어요. 수상전을 이기는 데 성공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요. 귀를 차지했지만 귀의 집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반면에 흙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텁죠. 이렇게 된 모양이라면 여기가 완전히 싸발려서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백이 망한 건 아니래도 상당히 손해를 본 결과가 되는 겁니다. 예, 조금 변화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붙이고 치중하는 수를 노리는데 이렇게 끊으면은 젖혀 이어야 되고요. 빈상각을 두면 4니까 수상전의 급소가 치중하는 건데 밀어갈 때 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밀어갈 때 늘으면 이렇게 해서 수상전에서 비겨버리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쪽이 다 싸발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이 좀 불만이에요. 백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재개그로 뭐 불만이 있다고 그러면은 담배는 있냐고 물어보죠. 네? 불만 있다고 그러면요. 담배는 있냐? 네? 네,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백이 어떻게 받느냐? 프로들은 이렇게 받습니다. 이쪽을 끊는 것은 끊어서 지금 내용이 안 좋았죠?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으면 이제 흙은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두신 분은 이전에 이 강의를 들었든지 프로들이 두는 것을 어디서 봤든지 바둑TV나 이런 데서요. 그러니까 백은 이렇게 응수하는 게 좋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정형입니다. 정형이요. 그러니까 정석이 있죠, 바둑에서요. 정석과 유사한 결과가 되는 형태다. 정형. 네? 저희 회원 중에 정시성 쓰시는 분이 지금 없죠? 있나요? 이거 정 사장님이 있네. 그래도 제가 나이가 조금 많으니까 정형이라 해도 돼요. 근데 이전에는 나이가 뭐 대여 살 위에 있는 분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형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네? 네. 맘먹는 거죠, 뭐. 아까 거기서 그 축 관계 얘기했는데, 네. 그때 그 두 점에서 축으로 넘어버리면 귀에 흙이 살 수 없잖아요. 요거요? 네, 먼저 꺾으면. 축이 되나요?
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흙이 망하는 겁니다. 지금 질문하신 건 치중하고 끊었을 때 이게 축이 성립이 되면 이건 망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아주 망하는 겁니다. 기에서 그냥 못 살고 거예요. 폐해야 되는데요. 이건 엄청나게 망해요. 이 요석이 축으로 잡히면은 이거 폐를 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게다가 여기도 툭 뛰어 들어가면 다 부서지죠. 네, 그래서 요 한 점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점이 축으로 몰릴 때는 이 수법을 쓰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고 이거 둘 때는 요 돌이 잡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있는데 필요한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붙이고 치중하는 수를 두려면은 우선 필요한 조건이 여기 끊었을 때 이 축이 흙이 유리해야 되는 게 필요한 조건이죠. 충분한 조건은요. 아까 제체였을 때 빈삼각도가 이게 이제 충분한 조건입니다.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프로들이 많이 쓰는 수법은 있죠. 응수입니다. 이 변화를 제가 이제 상당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는데, 요 결정적인 이 정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요. 그러면은 상당히 잘 뒀다라고 그래요. 근데 흙의 입장에서도요. 귀는 굳어졌어도 처음에 이런 모양이었죠. 귀가 굳어졌어도 여기가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불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불만 없다고 그러면 담배는 있냐고 아재 개그를 자꾸 하게 되네요. 너무 썰렁해서 웃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다음에 이제 이쪽 모양인데요. 건너붙여서 이쪽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흙의 뜻은 이제 이거 잡으면 이렇게 이제 막겠다는 거죠. 이쪽을 효과적으로 이제 봉쇄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 수법은 반발하는 수가 있어요. 여기요. 그냥 이렇게 순순히 잡아주면은 여기를 틀어막아서 참 좋겠는데 반발을 하는 수가 있어요. 반발하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 형태도 바둑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쪽을 잡게 되죠. 여기까지요. 이 다음에 이제 수법이 문제인데 이쪽을 보통 둡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축이 좋으면 축으로 잡아서 이제 충분한데 축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형태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정석이고요. 흙은 다음에 여기 벌려서 이쪽을 키워가는 수를 노리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부 열심히 두고 있는데 딱 돌 하나가 주둥이를 내밉니다. 불만을 표시한다 이거예요. 그 돌이 어느 돌이겠습니까? 얘가요, 얘가 아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서 짐이나 좀 크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백돌이 일로 쑥 나오니까 얘가 이제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얘가 불만이 크다 이겁니다. 아까 이게 이쪽에 젖히고 건너붙인 애들한테 얘가 이제 주둥이를 내미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이 있을 때는 이 수법은 쓰시면은 안 되는 거죠. 얘가 화를 내니까요. 얘가요. 근데 이제 이 형태는 이제 이렇게 보통 두는데요.
최근에는 젖히는 수를 많이 둬요. 그리고 젖히는 수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젖히면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몰아갑니다. 나갈 수는 없어요. 나가면 이게 단수 치고 쭉 밀어서 이게 잡혀버리죠. 이거 나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넣어요. 그럼 이제 지켜야 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는 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수가 좋아요. 그러니까 베개의 입장에서 젖혔을 때는 흙은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진행하는 게 좋은 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흙이 두터워요. 반대로 이 돌은 점점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요. 얘는 일단 무시하기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여기 흙돌들이요. 여기까지 되면은 이쪽 모양은 흙두점은 요석이지만 약하고 백두점은요 약하고 흙은 요 한 점을 잡고 있어서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변화도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요석을 이제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죠. 조금 무거워요. 뿌리가 없는 돌이라서요. 그 다음에 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다음에 여기를 한 칸 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바둑 같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흙은 거의 살았고요. 이제 백은 아직도 곤마고. 그러니까 이쪽만 본다면 뭐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돌이 좀 어중간해서요. 그게 조금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로는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정확히는 잘 몰라요. 불만이 있다. 네. 그게 이제 자꾸 불하고 담배 얘기를 하는데 그 상관없이요. 이제 프로들은 이렇게 딱 두면은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나가야 되나? 바둑에서 요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나가야 되나? 나가면 곤마가 되는데. 그래서 프로들은요. 나가면은 불만이다. 예? 이렇게 둬요. 이렇게. 예? 요석을 잡으면은 이게 뭐 튼튼하고 참 좋은데 집은 몇 집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데를 또 두면은 흙이 뭔가 중복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도 뭐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힘껏 살았느냐 뭐 이렇게 들 수도 있지만 버리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어려워요. 어떤 때는 버려야 되고 어떤 때는 살려야 되고요. 한 예를 들자면 여기 끊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두 점의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점은 이미 선수 활용을 다 했어요. 제쳐 있고 다 했죠. 그럼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버려서 물론 이쪽이 좋아지죠. 그렇지만 이제 버린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데 돌이 와서 이렇게 두면은 잡히긴 잡혀서도 이렇게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이용하면은 아까 제가 여기서 돌을 갖다 잔뜩 8개나 넣고 2점 잡았다고 했는데 여기도요. 요 2점 잡는데 참여한 돌이 8개예요. 9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넣고 둘러싸서 잡는 돌은 버려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버리는 것은 무조건 하여튼 좋지 않다 해서 이것을 살리면 이렇게 살리잖아요. 그럼 이제 자꾸 싸우자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자꾸 받아야죠.
그럼 이쪽이 다 무너지죠. 이쪽이 완전히 이제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버릴 돌이냐 살릴 돌이냐를 판단하는 게 바둑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끊어오면 이때는 얘는 뭐 이쪽 모양을 이렇게 쭈그러뜨리는데 수고하네니까 그래 너는 이제 장례식은 내가 잘 치러주마 하고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 억지로 살려가지고 바둑이 아주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살리느냐 버리느냐는 이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얘네들에 대한 역습을 할 수 있으면 살리고요. 역습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데 버리게 되는데요. 여기 흑돌이 이제 쓸모없는 돌이 있다고 그러지만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백이 있으면요. 살려 나와서 이 돌을 갖다가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이 돌도 진 모양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좀 능률이 떨어진 돌이라서 아까부터 주둥이 내밀었다고 그러는데 이 돌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버려서 잡으라고 하고 두는 게 발빠르고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전 보시죠. 실전은 이제 살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니까 늘어도 충분히 젖혔어요. 흙집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 이제 단점이 있어요.